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증시가 아니죠.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늘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방송을 주구장창 했을 때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 많은 수익일 거예요. 그래서 뭐 걱정할 부분은 없다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을 보셨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 또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을 거예요. 또 하락폭이 또 키워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늘 얘기했다시피 뉴욕 증시가 나쁜 상황이 아니죠. 나쁜 상황이 아닌데 이런 하락폭을 키운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또 어떤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왜 양자 컴퓨터가 오히려 이런 하락을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보게 될 건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아이온큐가 뭐한다? 2분기 재무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이전에 제공된 예상 매출 범위보다도 얼마? 15%가 더 높은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거 엄청난 호재예요. 자, 심지어 이제 현금 자산성 같은 경우도 10억 달러를 이제 자기 자본 조달을 하면서 현금 자산도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년 전체 매출은 8,2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분기가 2,070만 달러의 수익이라고 하면은 3분기는 2,500만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500만 달러에서 이제 1,000만 달러 정도까지도 매출이 더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대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또 50%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아이온큐가 하락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아이온큐 자체 이것만 봤을 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 회사 자체 재무 결과 발표, 이런 뉴스는 보면 자꾸 긍정적인 것만 있지 부정적인 건 숨겨놓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자, 부정적인 게 뭐가 있다. 양자 컴퓨팅 주식, 이제 이 분석가가 있어요. 이제 데이비슨이라고 있습니다. 데이비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한다? 아이온큐가 위험도가 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온큐 뉴스 자체, 이제 회사 뉴스 자체에서 나오는 내용은 수익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2분기,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했지만 손실도 예상보다 컸다라는 거죠. 심지어 70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그 전년 동기가 이제 18센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폭으로 뭐했다?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늘 보면은, 이거 제가 뭐 이 번역기로 돌린 게 아니라 제가 영어 사이트를 볼 거 아니에요? 영어 사이트에서 자체 번역되는 이 인터넷 자동 번역을 쓰다 보니까 감소한 수치라는 게 그 손실이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 18%였지만 마이너스 70%로 더 감소한 수치다. 말 70%죠. 그 70센트로서 더 하락한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실이 증가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실 증가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나오자면 뭐한다? 인수를 포함해서 82% 증가했다는 거겠죠. 인수를 포함한다는 거는 어떤 기업을 인수하면은 그 기업이 내고 있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이온큐의 실적 매출로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최근에 이게 뭐예요? 아이온큐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매출이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얘기한 게 뭐냐,
자,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그건 아니긴 해요. 다만 이제 매수에서 중립을 낮췄기 때문에 일단 중립은 어찌 보면 관망하겠다. 일단 관망하겠다. 그러니까 중립 태세가 아직까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나쁘지 않지만 나쁜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로드맵, 그러니까 뭐 아이온큐를 믿지만 로드맵에 대한 이 수익성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너희가 수익을 꾸준히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다? 덧붙인 말에 우리는 신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 장기적인 포부 좋게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얘네들이 하는 건 뭐예요? 최근 인수합병의 성격과 성장 및 수익성에 미치는 불분명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뒤에도 다시 같이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뭐한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얘네 실적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얘네도 대충 요약하면 거의 그냥 이거 거의 다이렉트 날라가야 돼요. 보다시피 뭐한다? 2분기 매출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또 증가했어요. 회사 역사상 최고 현금 잔액을 돌파했어요. 야, 디웨이브 퀀텀도 날라가야겠죠. 근데 얘네도 뉴스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다 떠들어요. 막 현금 엄청나게 증가했고 뭐고 떠들어요. 근데 이게 이 결국에 까보면은 중요한 게 뭐다? 디웨이브 퀀텀이 예상 EPS도 마이너스였지만 실제 EPS는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EPS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순이익에다가 이제 전체 주식 수를 이제 나눈 거기 때문에 EPS가 더 커져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라는 거는 손실 폭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매출로 포함하고 있지만 손실은 커지고 있는.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금이 늘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공모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아이온큐도 공모 같은 거 많이 하면서 현금 자산 늘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아이온큐도 그렇고 디웨이브 컴퓨터도 그렇고 자꾸 매출이 잘 나왔다, 뭐 이제 현금 자산이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건 최근에도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2분기 실적 앞두고 자금 조달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이게 결국은 뭐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포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온큐라든지 이제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가 이미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얘네 재물을 포장한 게 아닌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거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의미 없는 사업을 인수합병 계속한다. 인수합병에서 얘네 매출을 뭐 했어요? 아까 아이온큐 합쳐버렸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15%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오히려 아이온큐라든지 디웨이브 퀀텀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아직 다른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할 겁니다.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양자 컴퓨터들도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락 조정을 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까지 들어왔습니까? 이 타이밍에다가 지금 오히려 이제 디파인스 같은 경우는 순수 퀀텀 기업을 대상으로 ETF를 또 만들어 버리죠. ETF 2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는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오히려 테마이기 때문에 순간 강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2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ETF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겐 뭐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급이 또 어디로 가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월 7일에 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효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뭐 전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남은 기업 리게티라든지 아키퀀텀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뭐 실스크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하기 전까지는 하락 조정 줄 확률이 큽니다. 다만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기업들은 상용화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상용화를 통해서 가져올 매출 증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로 가는 테마주지 실적으로 가는 기술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런 얘네가 그럼 생각보다 그냥 포장만 하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런 물량을 다 잡고 바닥에서 기다가 이렇게 급격한 반등점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발표가 오히려 개인들을 흔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 거고, 그래서 이 개인들의 손절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중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을 어떻게 다지고 갈 것이냐, 이게 중점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